기자간담회 앞서 다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회장님께서 단상에서 모두 발언하시고 항상 치운 다음에 그때 테이블을 넣어서 앉은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사실 안내해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시고 싶은 기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드시면 저희 공관실 직원이 핸드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전에 주신 질문과 상관없이 아무 질문을 주시면 회장님께서 그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2대 후반기 특별자치도회 회장님 취임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모두만의 인터뷰를 읽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 속에서도 참석해 주는 모든 기자단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상봉입니다. 제12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합니다. 12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슬로건은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입니다. 삶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도민들의 고단함을 가슴으로 느끼며 도민 중심의 의정을 펼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혹독합니다. 제주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도민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냉철한 머리로 최선의 수단을 강구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소통과 협의, 이해와 협력, 양보와 수용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을 기억하며 전후반기 의회가 일관성을 유지하되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의회, 건강한 경제를 실천하는 일하는 의회,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테이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의장협회에 기자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헤드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창빈 기자님.
이제 첫 질문부터 조금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시 이후에 앞으로 더 갈등이 커질 것 같은데 국회의원분들이 청문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얘기했고 김한규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공식 얘기 한 번 더 했는데 혹시 의회도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면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도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라면 의회가 적극 나서야 되겠고요. 또 국토부가 고시를 하게 되면 제주도정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중점 평가 사업을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 평가하는 시기에 중점 평가 사업을 요청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시기라든가 전문가에 대한 전문적인 이제 수기 과정 속에서 받아들이진 않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었을 시 이제 제주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다양한 뜻들을 모아내는 방법들을 기존에 요청을 했던 그러한 중점 평가 사업을 하는 속에서의 장점은 다시 한번 이제 전문가 그룹들과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던 현지 조사 그리고 갈등이 유발될 사안들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 갈등 조정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과 도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고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나가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갈등을 혹시나 야기될 수 있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번 실태 그 수료권이 민주주의 가치 세고 도민조치 민세 민회인데요. 이 도민조치 민생 민회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실 건지. 지금 여기 참석하신 기자단들이나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 코로나 때보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10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 나가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소상공인, 또 자영업, 또 나름대로 전부 이제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든 부분들이 다들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좀 더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특단의 대책들을 그런 방법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른 방법 그리고 앞으로 기관 방문들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도정만 떠안는 게 아니라 도정 그리고 또 의회, 의정 그리고 각계 단체 모든 도민 사회 속에서 하나를 모아내야 지금에 있는 어려운 경제 현실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의회에서 하고 또 연대해 나가면서 연대할 수 있는 찾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의장으로서 최근 몇 년간 이렇게 경기들이 어려웠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연구하고 조언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특히 공직자나 의회나 나름대로 주머니 사정이 되는 분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라 허리띠를 풀고 소비 촉진들을 각계각층에서 협력들을
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면 언론에서 협조를 당연히 저희들이 요청하겠고요. 또 각계 이제 기관들한테도 부탁들을 해나가면서 각자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계획 중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의장님 임기 2년 중에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고요. 직권 상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원칙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그 제2법 관련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어차피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물론 부장님 이게 임기 중에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슬로건에서 표명했듯이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나름대로 투쟁하면서도 어떤 민주주의 결과물들이 지금 그렇지 않은 형태로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재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어떤 부분인데 서로 소통하고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그런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탈피하지 않겠나,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 속에서 의원님들 속에서 두 과정에 치열함은 있겠지만 논쟁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면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임 김경합 의장님도 강조한 부분이고 이상동 이장님도 이번 인사에서 신경 쓴 부분이기도 한데 그 제주도정이 에이펙 유치 이후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행정체제 개선 관련해서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가 패싱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패싱 당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정이 해야 될 집행부로서 이제 해야 될 역할, 같이 행정체제 추진단이면 추진단 내에서 또 그 연구 용역을 토대로 또 나름대로 충분한 도민 설명회 속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떠한 행정체제 개편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된다라고 가상했을 때 가장 이해 당사자가 한편으로는 도의회 당사자일 수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광역 기초 사무를 나누고 또 광역 도의원 수를 현실적으로 맞추면서 줄여야 되고 기초위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도의 차원에서도 우리 김병학 전 이사님 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기초자치 단체 설치에 관한 행정체제 대응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급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의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지금까지 도정이 정부 속에서 광역사무, 기초사무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행정체제 개편이 도나 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일, 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이제 받아들여져야만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과 의정과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여야 당 대표들을 찾아가면서 제주의 현실을 잘 말씀드려가지고 주민투표가 받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강수구 기자님께서 주셔서 추가 질문. 주민투표 관련해서 행정체제 개편에서 이 도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주민투표를 강조하는데
그러면 제2공항 관련해서 시민환경단체에서 똑같은 논리로 도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회 입장이 어떻습니까? 주민 투표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되겠고 그 속에서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행정체제 개편들은 다시 이 행안부의 중앙정부에 설득하는 문턱이 있겠고 또 제2공항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까 같이 주민투표를 원한다면 만약 그럼 주민투표를 누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었을 때는 그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의회에서 찾지 않겠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충분한 이 정보들이 공유가 돼야 되겠다. 지금은 제2공항이든 행정체제든 그러한 장단점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들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도민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 참석하신 기자단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 그룹 쪽에서 소통해내고 뭐 해나간다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 또 찾을 수 있는 대안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제안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다시 도의 과제로 안아가지고 우리 각 의원님들과 상임위가 이제는 원만히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도의 역할을 잘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승로 부장님 질문. 저는 약간 겹치는 우리 의장님 취임하고 회의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다고 도정에 대해 투표를 하셨는데 그 도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방법이?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제 협의 체제를 지금 만들면서 이제 대화들을 통로들을 마련된 상태라고 그러고 또 우리 오영훈 도정에서도 도정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은 앞으로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이게 갈등으로 비춰질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도 충분히 상설협의체라든가 정책 협의들을 해나간다면 도민들이 혹시나 우려하는 부분들은 걱정들은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역할 각자 맡은 역할들을 소화해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수석 기자님. 문화뉴스 관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가지고 제주도에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앞으로 제주도 내에서 갈등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의 의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지사님 분들이 항상 말씀을 제2공항 갈등 봉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앞으로 후반기에서 그 갈등 조정 역할이 더욱더 책임에 박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좀 그전 이래와는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보관이나 어떤 기준이나 뭔가를 할 때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가 예를 들면 중점 평가 사업을 해야 될 어쨌거나 제2공항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이제 이러한 건설 경기나 다양한 공항 인프라든가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과연 거기에서 전략 환경영 평가 등에선 안전성의 문제, 조리 충돌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가 기관이라든가 단체 속에서 아까 같이 현지 조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객관적인 사항들을 지금 여기 참석하시는 부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세한 내용은 어느 게 객관이 사실인지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점검에 나가고 또 그런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환경영향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 역할들을 해나간다면 갈등은 있겠지만 왜냐하면 워낙 이 찬반이 뚜렷한 사람들이지만 어쨌거나 11대 도의회에서도 그 갈등 대책위원회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언론기관의 중요한 여론조사들을 전 도민들한테 상대로 돌렸고 그 속에서 의견들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도의회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일, 또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바람직한 일, 열려진 관계 속에서 앞으로 이 고시가 된 속에서는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 가지고 해법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찾으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이 8건 왔었는데 어려운 질문 말고 좀 쉬운 질문을 해주시면 그냥 어려운 질문 다 부장님 그 상반기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하셨는데 김경학 부장님 같은 경우는 부장하시면서 2년 동안 장애인 관련해서 굉장히 시간을 있었는데 혹시 부장님 임기 동안 혹시 이것만큼 좀 이뤄내고 싶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저희 마음이 담겨진 게 슬로건 속에서 민생 의회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직접 도민들의 삶을 찾아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어려움들인지 이제 현장에서 듣는 과정들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경제 현실들을 향후 2년간 의회와 도정과 또 도민들이 지혜를 모으면서 좀 더 힘들었는데 그 곱이 그래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서로 힘 합치면서 같이 견뎌냈다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의장으로서 매진하고자 합니다. 좀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부장님 생각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생경제에 대해서 명칭이 어쨌든 간에 특별 대책들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특별위원회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들을 구성해 나가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또 앞으로 이제 도정이 민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가지고 앞으로 이제 예산 편성도 해야 될 시기들이 다가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진단해 가지고 잘 처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 의회가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소상공인 지역경제 모든 1차 산업이든 어려움들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을 잘 모아내 가지고 예산 반영 시기에 적절하게 같이 반영해 나간다면 좀 어려움들이 그래도 그러한 도정은 예산 방치도 의회는 아까 같이 시민사회단체등 각계의 전문기관 협력해 나간다면 좀 경기 활성화에 또 소비 활성화에 좀 더 일익을 담당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노력으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뉴스라인 기자 양대경 기자입니다. 예? 민생 이해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정이나 도의회에서 경제를 부양시키겠다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경제가 아주 어려워가지고 요 동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 밖에 나가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더 의장님이 좀 활력 있게 추진을 해주십사 가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무국민 도정 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취임이 가지고 어려웠는데 무국민 지사님은 그때 비상경제 대책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경제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객들도 모셔와야 되니까 관광업체에 그 인센티브를 주고 가격을 낮추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의장님께서 도의에서 그걸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도지사에게 이 부분을 좀 잘 살펴가지고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 도정이 만약 고민을 안 한다면 당연히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건의가 아니라 요구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 우리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한 피부에 와닿게 도민사회 아니면 언론지 면에서는 좀 더 움직이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고 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찾아서 고민하겠다. 도의에서도 지금 엊그저께부로 기관 방문이 끝났는데요. 경찰청, 해양경찰청 나름대로 협조들을 구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경찰청 가족들이 한 1,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의 경제 현실들은 서로가 청장님을 비롯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소비 진작에 외식 문화든 본인들 할 수 있는 각 찾아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해병 구회단 박승일 준장님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도움들 요청했을 때 요즘 추세가 군 장병들이 나오는 걸 되게 좋다고 합니다. 외출이라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맛집이라든가 또 즐길 거리를 찾아 나가면서 외출 문화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그 속에서 본인이 있었던 타시도 해병대가 주둔했던 김포라든가 그런 여단 생활 속에서 지역 정세에 미치는 군인들의 역할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면서 도정과 의회가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젠 의회가 먼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가면서 이런 제안을 해나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출구들을 찾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30분이 다가오고 있는데 김영 기자님. 이사님께서는 민생경제를 주로 강조를 하시는데 민생경제 문제와 함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할 어떤 생각은 있으신가 아니면 인구 위기에 대해서도 특별위 같은 걸 조직해가지고 대응할 생각은 있으신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 제주 포럼에서 의회 세션에 주제가 저출생 초고령화 대책 이제 위원회들 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가 비단 제주뿐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데 상하이는 출생률이 너무 더 적더라고요. 0.5 정도가 됐다는 그런 부분. 도시화된 데는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특별위원회라든가 어떤 대책들을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어떠한 지금 제주 지역 현실이 저출생의 문제, 초고령화 사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이거를 잘 진단해 가지고 처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정과 협의해 나간다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 문제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 대책이라면 특별 대책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원님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을 때 다양한 이제 발언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잘 수렴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이인 기자님. 저기 딱딱한 것 같아서 가벼운 질문을 드리는데 1년 뒤에 임기를 마치시면
정치적인 계획이나 인생 계획. 만약 예를 들어서 의장을 했지만 나는 다시 한번 동연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큰 의미로 갈 거라든가 아니면 신앙에 출마한다든가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네, 주변에서 항상 아끼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들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아까 기자가 한다면 이 모두 발언에서 상당히 지금 풀어야 될 현안들이라든가 또 과제들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의장으로서 끝나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기자단사에서는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교육기원이 일몰됩니다. 교육기원이 일몰되려면 또 특별법에 앞으로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특별법에는 45명 이내로 도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한 특별법 개정들을 교육이 일몰되면 또 5명을 과연 이제 국회를 설득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문제인지 행정체제 개편하고 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쨌거나 상임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까 같이 합쳐야 될 복합 상임위로 만들어야 될 부분 그러기 때문에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걸 논의하려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이해관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했을 때 합의를 잘 못 이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임기 마지막 되기 전까지 그러한 교육기능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특별법 관련된 부분들 해야 될 일들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럴 이제 여지가 없다. 그리고 또 깔끔하게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고 그 속에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형이 주어진다면 어떤 자리든 낮은 자리든 또 보통 말하는 정치인 자리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고민해도 있지 않겠나. 지금의 마음으로는 도의장직에 충실히 하고 특히나 아직 기초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마무리까지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면서 혹시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지역 현실을 잘 감안하고 정치를 하게 되더라도 지역의 이익을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거기에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입장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이 기자 마지막에 했을 것 같아요. 키레스. 마지막 질문하신다고 하는 하나 더 해주셔서 일단 기자님 쭉 들어보면 도정과의 협력을 상당히 강조하는 발언을 쭉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의장님이랑 지사님 그리고 민주당 거의 70% 가까이 의원들이 다 민주당이신데 도정 경제 역할을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민주당 상전 의원이 아니라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되는 기관 대리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은 우리 45명 의원님들이 바르게 도민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대표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저 또한 비판과 견제는 하되 지금 말하는 부분들은 이런 민생 문제들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갈등을 부채질하거나 직접적으로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 속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을 때는 언제나 의장으로서 또 도의원님과 소통해 나가면서 날카로운 기관의 역할, 비판과 견제의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하기만 했잖아요. 그 행정체제 개편하고 제2공항 관련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게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 이걸 강조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가 가장 필요하다. 그게 선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체제는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공유하고 있고 또 궁금한 사항들은 자료를 주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보다는 제2공항과 관련된 전력환경위원 평가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지적들이 어떻게 해서 보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고시 입점 이뤘는가 그거를 잘 알려면 어쨌거나 처음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그 속에서 도민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속에서 이 투명한 자료들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자료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공유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논의해가지고 논의된 결과물들을 도민사회에 잘 알린다면 그는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기 쉬운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우찬에 참석하시고 약속하신 기자분께서 11시 50분에 의사당 앞에 제가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셔서 가시면 4차로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1회 국방위 제주특별제특위의 부장팀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심하게 해서 민생이 좀